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새벽부터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63,0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토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과연 10월 말 현재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73% 상승한 63,5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3.26% 상승한 2,480달러대, BNB가 2.27% 상승, 솔라나가 4.69% 상승, XRP가 1.42% 상승한 0.5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8%,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 대선이 30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의 해리스, 공화당의 트럼프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사실상 동률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경우는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산업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대선 전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이 조직을 바탕으로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지상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반면 공화당은 중동 갈등과 허리케인 등 주요 이슈를 부각시키는 이 공중전에 집중하고 있죠. 그 결과 이번 대선은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블록체인 기반 정치 예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을 한번 보게 되면 이 폴리마켓에서조차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사실상 동률입니다. 이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차이이죠. 이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요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폴리마켓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베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을 통한 미 대선의 베팅의 경우는 이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면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암호화폐 업계에 더 유리할까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암호화폐 지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가 너무 강경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로 이제 선거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공화당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반면 해리스 후보의 경우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혁신적인 기술을 장려하되 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인데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는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의 접근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규제와는 차별된 것이고, 민주당 내 일부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호응 또한 얻고 있죠.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암호화폐 업계가 어느 후보에게든 미칠 것이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으로 이번 대선에 참여하고 있고,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암호화폐 시장의 위상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승리한다라면 규제 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이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시장의 안정성을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죠. 따라서 이번 대선을 주시하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죠. 비트코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문가 미 대선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 촉매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퀀트 분석가 플랜비의 경우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향후 가격 급등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을 기다리며 관망 중이라고 합니다. 이 플랜비는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난 8개월간의 불안정한 가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 촉매제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점은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이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많은 대형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는 합리적이다. 왜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를 하겠는가? 몇 주만 기다리면 결과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며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갑작스럽게 민주당의 암호화폐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연말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연말 12만 3천 달러 간다. 스위스 블록 전략가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블록의 이제 수성 무에크로 이제 전략가가 올해 마지막 분위기에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스위스 블록의 헬릭 제버그는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비트코인의 목표는 이제 11만 5천에서 12만 3천 달러이다. 급등세는 마지막 분기에 터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제버그는 2년 전 예측했던 시장 조건이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피보나치 수준이 더 정밀해진다라고 주장하며 그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98% 이상 추가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이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4월 이후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왔고 이번에도 그 흐름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의 큰 조정과 불확실성을 겪었지만 그 뒤에는 항상 강력한 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마치 비트코인이 침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약세장의 끝에는 새로운 기회가 존재합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면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형 투자자들, 기관들 역시 이 중요한 시기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는데요. 또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화폐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 근본이제에서 법정화폐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의 진화가 진행 중이며 비트코인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욱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만들고 있으며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더 큰 중요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흐름은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현재 시장 침체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역사적으로 반복된 사이클을 보면 약세장은 언제나 새로운 상승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간 61일하고 이제 9시간 정도 지났는데 액츄얼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투자금의 경우는 2,500불, 한화 약 300만 원이고 이 그리드 프로핏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벌써 21.92%입니다. 548달러.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미실현 수익의 경우는 32%, 816달러.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54%, 50%를 넘었죠. 네, 1,365달러입니다. 이 봇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의 경우는 56,143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의 경우는 평균 매입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액을 뛰어넘는다라면 보시 양전한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보시게 되면 44,266달러입니다. 56,000달러의 봇을 시작했는데 44,200달러만 넘더라도 수익을 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그리드 프로핏 봇을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 때문인데요.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같이 꼭 해보시죠.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1위의 거래소이죠. 이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중간 항소를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플 사례와 함께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이 중간 항소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를 통해 핵심 쟁점을 법원에서 먼저 검토해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번 요청이 중요한 이유는 이 리플과의 소송에서 SEC가 항소를 했다라는 점을 들어 이 자신들의 항소를 더욱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우선 이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요청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 핵심은 바로 하위 테스트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하위 테스트는 1946년 대법원 판례로 어떤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가 이 기준에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변호사들은 의원들, 상원 의원들 그리고 규제 기관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결국 하위 테스트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나타낸 것이죠. 여기서 이 코인베이스가 던지는 질문은 매우 본질적입니다. 과연 디지털 자산, 특히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마주한 가장 큰 법적 쟁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 코인베이스가 SEC의 리플 소송 항소를 근거로 자신들의 중간 항소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리플과의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은 바로 하위 테스트였습니다. 리플 역시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SEC가 리플 사건에서 하위 테스트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정한 것은 코인베이스가 자신들의 중간 항소가 중요한 이유로 내세운 논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두 사건이 법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만약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통해 승소를 한다라면 법원이 하위 테스트를 디지털 자산에 부적절하게 적용되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겠죠. 현재까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법적 불확실성은 시장의 큰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투자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인베이스와 리플의 소송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법적 싸움은 결국 규제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는 만약 승인이 될 경우 디지털 자산 규제에 있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겠죠. 또한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이 리플 소송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리플 역시 하위 테스트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만약 법원이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라면 이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는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주시하며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SEC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단지 코인베이스와 이 리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암호화폐 전체 규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와 시장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50포인트 네오트랄 대비해서 동일합니다. 포인트 변화 없네요. 50포인트 그대로 이 네오트랄 중립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이제 엑스타컴을 중심으로 2024년 4분기 상승론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9월 비트코인 가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비트코인이 다행히도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이 9월 양봉 마감은 4분기 상승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4분기 상승론이 팩트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연말에 강세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9월과 4분기의 관련성보다는 오히려 11월에서 4월 비트코인이 강세였다라는 이 퀀트 투자적 관점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는데 실제 5월부터 9월까지는 하락이 꽤 많았죠. 매년 나름의 다른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경향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보자면 4년 주기 경향성은 분명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기가 이제 그토록 기다려온 비트코인 상승기라는 사실은 여러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측은 대부분 사이클에 기반해서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의 근거에는 역시나 반감기가 있죠. 이 반감기를 지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신고점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데이터 분석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는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온체인 데이터 역시 이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9월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이 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 여부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는데 실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질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주식에서 마치 예수금이 빠지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수익권에 있음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이제 높다라는 사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올라도 수익 실현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라면 굳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알트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매도를 안 합니다. 더 오른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누군가는 이런 전망 혹은 바람을 보면서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낼 겁니다. 이제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꾸준히 비트코인과 코인마켓에 대해 정리하며 과거 데이터를 보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꽤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비트코인의 템루트 업그레이드라든가 이 현물 ETF 같은 이벤트가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호재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철저히 사이클에 따라 상승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 갈 길 같습니다. 특정 이벤트가 비트코인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행되어서 오르는 것 같고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하니까 빠지는 것 같지만 큰 차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까지 움직여 온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큰 부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걸 알고 기민하게 대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두고 묵혀두면 오르는 겁니다. 이런 자산을 굳이 꼽아보자면 비슷한 게 금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낫죠. 이동도 쉽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